정수리 탈모, 얘가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정수리 탈모는 이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머리 감을 때 따뜻한 물 하게 되면 막 뭔가 되게 좋잖아요. 그 다음에 또 따뜻한 바람으로 건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는 탈모로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 왜 정수리 탈모가 위험한지. 둘째, 집에서는 스스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셋째,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되는 건 또 어느 때인지. 제가 다 직접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중요한 정보들만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FDA 승인난 정말 근거 있는 치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풍성한 이야기의 이건명 원장입니다. 저는 의사가 되기 전부터 탈모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던 케이스였어요. 이대로 머리가 자꾸 빠지다 보면 대머리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 걱정과 불안이 너무 심했었던 것 같아요. 어디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항상 머리가 신경이 많이 쓰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탈모 때문에 힘들고 고통을 겪어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머리가 굉장히 풍성할 정도로 많이 극복을 했고 심지어 이제는 저와 같은 시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탈모인들을 진료하면서 그 사람들의 탈모 극복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의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탈모하면 흔히 M자 탈모를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거는 거울만 봐도 내가 M자가 밀리는구나, 숱이 좀 적어지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바로 눈치를 챌 수가 있는데 사실 정수리 탈모는 서서히 가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늦어져 있습니다. 늦게 알아채고 알아챘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범위가 가늘어져 있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질환에 속해요. 그래서 오늘은 정수리 탈모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그리고 아주 깊은 정보를 완전히 다 파헤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째, 왜 정수리 탈모가 위험한지. 둘째, 집에서는 스스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셋째,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되는 건 또 어느 때인지. 제가 다 직접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중요한 정보들만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리 탈모는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보통 가마라고 하는 부위가 있잖아요. 그 가마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자꾸 넓게 퍼집니다. 근데 가마 볼 수 있어요? 사실 잘 못 봐요.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남들이 사진 찍어주거나 아니면 거울 두 개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매일같이 용모를 단정할 때도 정수리 어떻게 생겼나 좀 볼까?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기가 어렵다 보니 늦게 알아차리다 보니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얇아진 모발들이 너무 넓게 퍼져가지고 손 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초기에 발견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약만 잘 드셔도 진행도 늦추기도 하고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다 연모하라고 해서 모발이 가늘어진 현상 있잖아요. 이런 게 정수리 전반에 걸쳐서 일어날 때는 이미 약물 반응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을 복용해도 잘 반응을 안 합니다. 실제 여기에 50 룰이라고 있어요. 후두부 모발의 절반 이상 가늘어져 있을 때는 약물 반응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는 병원에서만 받아야 하는 케어가 같이 들어가야 모발들이 좀 굵어지면서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정수리 모발이 후두부보다 50% 이상 가늘어지기 전에는 치료를 시작을 해야 그래도 약물 반응성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주사치료 단계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모낭이 죽었어요. 그때는 이제 뒷머리 모낭을 뽑아서 옮겨 심는 모발 이식밖에는 없는 거예요. 최후의 수단밖에 없는 그렇죠. 근데 사실 정수리 모발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 얇아지기 시작하면요 다 같이 얇아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식해야 될 범위가 너무 넓어서 보통 정수리 모발 이식은 막 5천모, 6천모 이런 것도 되게 그냥 쉽게 불리는 모스예요. 그러면 이제 돈이 1,000만 원도 우습죠. 그냥 약값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나중에는 진짜 거의 적금을 깨야 되는 상황에까지 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원장님, 이 무서운 정수리 탈모, 얘가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정수리 탈모는 유전에 의한 탓이 굉장히 크지만 사실 후천적인 생활 습관이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부분의 요소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탈모를 야기하는 호르몬이 있죠. 남성 호르몬에서 비롯된 DHT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얘는 모낭을 공격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정수리 모낭이 예민하다 보니까 모발들이 자꾸 얇아지면서 가늘어지게 돼요. 이거는 그냥 유전적인 요소인 그쵸. 거죠. 이건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내가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건 약으로 조절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두피 혈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머리의 모낭도 영양분을 먹어야 얘네들도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식물처럼 뭔가 물을 줘야 얘네들이 쑥쑥 크고 할 텐데 이 모낭도 마찬가지로 영양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영양분이 혈류예요. 혈류. 피를 통해서 산소라던가 영양소들이 공급돼서 모낭들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 길 자체가 좁거나 발달이 잘 안 돼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개선시켜줘야 정수리로 가는 혈류가
혈류가 늘어나서 산소나 영양소 공급이 늘고 모낭들이 튼튼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뭔가 이 길이 좁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후천적인 요인으로 뭐 예를 들어 뭐 수면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스트레스 관리가 안 돼가지고 길 자체가 좁아진 채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스트레스랑 수면 관리가 이제 후천적인 요인에서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들이 확 올라가요. 이게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인데 그렇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영양분이라든가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 안 받을 순 없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수면도 뭐 10시에서 2시 사이에 우리 성장 호르몬이 막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탈모와도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너무 지나쳐가지고 수면이 너무 늦게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수면 시간이 너무 짧다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두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서 산소나 영양소 공급에 제한이 발생해서 모낭 자체가 좀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영양결핍은 진짜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 모낭도 어쨌든 뭔가 영양소가 공급이 돼야지 튼튼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류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양질의 혈류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모발 성장을 자극해 줄 수 있는 좋은 영양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비타민 D, 철분, 아연, 단백질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비타민 D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가지고 남성형 탈모, 그 다음에 원형 탈모, 휴지기 탈모, 여성형 탈모 모든 탈모 유형에 다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양질의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한다면 이제 비타민 D는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잘못된 샴푸 습관. 우리 모낭도 두피라는 토양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식물도 물만 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듯이 토양이 잘 관리돼야 얘네들도 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듯이 우리 두피의 토양을 관리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두피 토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머리 감기 습관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두피가 건조해지지 않게끔 그런 습관들을 잘 만들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수리 탈모는 몰라서 골든타임 놓치는 경우가 진짜 많을 것 같은데 보시는 분들이 나 정수리 탈모 혹시 끼 있나? 이런 거 알 수 있도록 정수리 탈모 자가진단법 혹시 알려줄 수 있나요? 총 5가지예요. 5가지 항목들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내가 얼만큼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정수리가 예전보다 밝아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 너무 밝아 보여요. 여기 막 두피가 다 보이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들을 하세요. 왜냐면 빛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이 두피 면적이 머리카락들이 자꾸 가늘어지니까 두피 면적이 넓어서 그래서 빛을 많이 받으니까 밝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진에서 두피가 확 비쳐 보인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정수리 자기가 볼 수 없으니까 사진 찍어서 많이 하는데 정수리를 찍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오히려 단체 사진에서 내 정수리가 너무 돋보였어요 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카락이 가늘고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 여길 만지고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그럼 뭔가 되게 가늘고 그 다음에 잘 끊어져요. 그리고 보통 푸석푸석하다라고도 많이들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볼륨이 죽는다고 해요. 머리 자른 지 한 달 정도 되면 확 느껴요. 여기는 확 부한데 여기는 팍 꺼져요.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정수리 탈모가 진행되면 그런 현상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정수리 부분에 볼륨이 적어져가지고 여기를 왁스를 발라서 띄우질 않으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볼륨을 통해서도 정수리 탈모를 자가진단 해볼 수 있네요. 그쵸. 저는 이게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거울로 보면 진짜 머리 깎은 지 한 달 정도 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가장 강력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주변에서 정수리 괜찮은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해요. 미용실에서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조금 정확해요. 미용사분들은 뒷머리부터 정수리까지 다 만지잖아요. 뒷머리부터 보통 깎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바리깡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정수리를 깎는데 그때 굵기 차이를 확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탈모인지 한번 병원 가보시는 게 어떠냐. 저 같은 경우는 인사하다가 인사하는 다른 친구를 봤는데 확 휑한 거는 다 보이더라고요. 그쵸.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5가지인데 이 중에서 2개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탈모 건강을 좀 챙기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영상 보자마자 바로 할 수 있는 건 홈케어잖아요. 정수리 탈모를 조금 완화시키고 더 좋게 할 수 있는 홈케어,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집에서 하는 머리 케어 가장 흔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샴푸죠. 샴푸죠. 그러니까 샴푸를 빼고 두피 관리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떤 샴푸를 쓰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딱 두 가지 성분만 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실리콘이고요. 두 번째는 설페이트 계면활성제입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 잔여물이 모공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두피 건강에 좋지가 않아서 장기적으로 쓰셨을 때는 정수리 탈모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설페이트 계면활성제. 얘는 뭐냐면 계면활성제의 일종인데요.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정말 샴푸에 많이 사용하는 성분이긴 해요. 근데 이 너무 세정력이 세다 보니까 두피를 너무 건조하게 만들고 또 한편으로 이 설페이트 계면활성제 자체가 두피를 자극해서 두피의 염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샴푸들을 썼을 때는 지루성 두피염이 악화돼서 나중에는 탈모로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뒤에 성분표를 보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뒤에 성분표 보면 가장 많이 들어간 것부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 있는 건 물이겠죠. 그 다음이 계면활성제일 거예요. 그래서 그 계면활성제 이름의 끝에 설페이트라고 들어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피에 집중해서 이제 지문 샴푸라고 하거든요. 이 지문으로 해서 두피를 이렇게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는 걸 통해서 두피에 이제 노폐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이빨도 스케일링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두피도 제대로 이렇게 문질문질 안 하잖아요. 확대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각질과 피지들이 막 엉켜가지고 누런 것들이 많이 껴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 샴푸로 꼼꼼히 좀 하셔야 돼요. 3분 이상. 진짜 남자들은 특히나 더 그러는데 3분씩 샴푸를 이렇게 문질문질 하시는 분 잘 없단 말이에요. 이빨도 닦는 시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치과 선생님들 보면. 저도 이제 탈모 선생님이니까 머리 감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 3분 이상. 그래서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2번 감아가지고 이제 노폐물 제거랑 두피 마사지 이렇게 2단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남자들은 머리가 짧기 때문에 2번 샴푸하기보다는 그냥 한 큐에 3분씩 해서 이제 노폐물도 제거를 하고 두피 마사지도 좀 같이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두피 마사지입니다. 아까는 제가 스케일링의 관점에서 이제 두피 마사지를 해달라고 했던 거고, 지금은 혈액순환의 관점에서 두피 마사지를 보통 5분 이상 해주면 좋아요. 두피랑 연결되어 있는 근육은 3개 있습니다. 이 앞에 전두부 쪽에 있고요, 측두부 쪽에 있고 후두부 쪽에 있어요. 거기를 잘 마사지를 해주면 이쪽으로 가는 혈류들이 좋아져요. 이게 덤으로 긴장성 두통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현대인들은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이 돼요. 이거 집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거네. 그쵸. 오늘부터 해보세요. 네 번째는 이제 뻔한 건데 안에서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잠 좀 자야 되는데 진짜. 그러니까 잠 좀 자고 스트레스 관리도 좀 하고. 근데 이제 이 얘기만 나오면 또 저 얘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는데, 내가 수면 관리랑 스트레스 관리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를 깨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수면만 잘 자도요, 코티솔 레벨이 떨어져요. 아까 스트레스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서 이제 두피 혈류 줄이고 탈모가 야기된다고 했잖아요. 잠만 잘 자도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제일 쉬운 건데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그쵸. 그리고 또 스트레스 관리. 뭔가를 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냥 쇼츠나 보자 이러면서 도파민 중독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운동이라도 하면서 이 운동이라는 활동에 몰입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스트레스 수준을 낮춰주는 것도 탈모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면 관리, 스트레스 관리 너무 흔한 얘기, 뻔한 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내가 진짜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입장에서 한번 좀 중요하게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양소를 챙기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혈류가 좋으면 뭐예요? 혈류 안에 영양소가 없으면 그거 완전 속빈 강정이죠.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이라든가 철분, 아연, 그 다음 비타민 D, 물론 식사로 드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고 하면 영양제를 통해서라도 머리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잘 챙겨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원장님, 어떤 거를 하루에 몇 개를 먹어야 돼?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쵸. 저는 영양에 대해서는 이제 하버드라는 기관을 굉장히 신뢰를 하거든요. 제가 신뢰하는 건 아니고 그쪽이 유명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안한 게 하루에 종합 비타민 한 알과 비타민 D를 먹으라고 추천을 해요. 왜냐면 종합 비타민 먹으면요, 아연, 철분 다 섭취가 되고요. 단백질은 우리가 먹는 식사로도 충분히 보충이 되니까 종합 비타민 한 알과 비타민 D. 근데 비타민 D 용량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IU란 단위예요. 인터내셔널 유닛의 약자인데 3000 IU 정도를 드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두피열을 줄이는 습관들이
중요한데요. 사실 탈모인들이 머리가 자꾸 고민이니까 하는 게 모자 쓰는 분들이 맞아요. 많아요. 근데 모자를 쓰면 안 좋은 게요. 모자를 과연 얼마나 자주 빠느냐, 사고 나서 빨아본 적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탈모인들은 피지 분비량이 많기 때문에 아침에 감았는데 저녁에 막 기름진 사람도 있죠. 그때 모자를 쓰게 되면 곰팡이가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최적의 환경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모자를 써서 이런 세균들이 증식되는 이런 환경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머리 감을 때 따뜻한 물 하게 되면 막 뭔가 되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따뜻한 물로 씻고 그 다음에 또 따뜻한 바람으로 건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우리 두피를 굉장히 건조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물, 찬바람을 통해서 두피의 열을 좀 식혀주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6가지 말씀드렸는데 특별할 것도 없고요. 당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근데 과연 내가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 안 하고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는 것만으로도 정수리 모발은 정말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홈케어를 하다가도 요 정도 된 사람들은 병원에 빨리 가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제가 정말 획기적인 방법을 네. 고안해냈어요. 무조건 병원 가야 될 사람. 약간 번거롭긴 한데 후두부에 머리카락을 조금 잘라요. 아주 조금. 위에도 조금만 잘라요. 그리고 흰 도화지에 2개를 이렇게 딱 놓는 거예요. 후두부에서 잘라낸 그 모발의 굵기랑 정수리의 굵기가 50% 이상 얇아지잖아요. 그때는 이제 약물 반응성이 좀 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50%가 딱 기준점이긴 해요. 이건 제가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이 50%는 50 룰이라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도대체 어떤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우리 먹는 약 있잖아요. 걔를 통해서 이제 호르몬을 잡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피의 혈류를 잡기 위한 미녹시딜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렇게 일단 이 2가지, 먹는 탈모약, 바르는 탈모약이 기본이 됩니다. 이게 바로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밑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밑이 막히면 그 다음부터는 홈케어를 통해서 영양분을 막 주면서 이제 머리카락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모낭 주사라고 하는 거예요. 주사 치료라고도 하는데, 모낭 재생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보톡스라던가 아니면은 PDRN과 같은 이런 성분들이 있어요. 영양분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자들을 많이 활성화시켜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염증 같은 것들을 낮춰주거나, 뭐 이런 2가지 영양들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부족한 거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염증을 낮춰주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주사를 통해서 잡아나갈 수 있다. 유일한 단점, 아프다. 아프지만 아픈 약이 몸에 좋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피 레이저, 저출력 레이저라고 하는데, 얘 역시도 FDA 승인난 탈모에 정말 근거 있는 치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받는 치료 중에서는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유명한 프라일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는 출력 차이가 꽤 많이 나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는 저출력 레이저 치료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효과가 좋다. 근데 이미 샀다면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서. 도움이 확실히 되네요. 아, 그럼요. 저도 있어요. 저도 병원 오픈하기 전엔 열심히 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모발 이식인데, 얘는 정말 최후의 수단인 거예요. 어떨 때? 모낭이 죽어 없어졌을 때 새로 싹을 틔우게끔 농사를 새로 짓는 거야. 씨앗을 새로 뿌리는 거니까 얘는 이제 큰 마음을 먹고 해야 되고, 웬만하면 모발 이식을 가지 않기 위해서 병원에서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리 탈모가 솔직히 마음이 힘들죠. 뭐 M자는 덮어서 가리면 되는데, 정수리 탈모는 이게 가리기도 힘들어요, 나중에는. 저는 정수리 탈모를 정말 세게 와가지고 진짜 이게 나중 되니까 길어서 가리려고 해도 더 꺼져가지고 두피가 더 많이 비치더라고요. 제가 20대가 통으로 없어요. 왜냐면 사진 흔적이 아예 없어요. 제가 카이스트를 졸업했는데 졸업 사진이 없어요. 아예 거기 찍으러 가기가 싫었어요. 진짜 탈모인들은 사진 찍는 걸 거부해요, 남들이랑. 왜냐면 남이 내 탈모인 그 모습의 사진을 갖고 있는 것조차 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 기피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 사람과 일을 할 때는 자신감이 자꾸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려움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근데 저 지금 보세요, 완전 멀쩡해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원장님은 머리가 많으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뭘 몰라요, 저희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근데 노력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들이 하나하나씩 제가 이거 하니까 좀 더 좋아지네, 더 좋아지네, 그러다 보면서 이제 요렇게 체계화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탈모약도 먹고 바르고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머리 감는 습관부터 스트레스 관리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해서 지금은 누구보다 잘 지키는 사람이 돼서 머리카락이 굉장히 건강해졌죠. 제 머리 상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진짜 심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너무 탈모 유전력이 빵빵한 저조차도 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하루라도 빨리 중요한 수칙들을 잘 지키셔가지고 좀 더 건강한 모발을 갖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기 전에 나는 안 되겠지, 이거 뭘 해도 안 되겠지, 나중에 모발 이식이나 해야겠다, 제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정수리 탈모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지, 그 다음 홈케어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병원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정말 쉽고 간단하지만 정확하고 깊게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변에 정수리 탈모가 의심되거나 정수리 탈모로 실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신다면 서로 윈윈 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풍성한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성풍성.